그걸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만들어지게 됐던 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도 국민소통위원회가 사실은 활동을 쭉 해오면서 언론 중재이나 아니면 방심위에 그런 이제 가짜 정보를 이제 허위 조작 정보 이런 걸 이제 심의를 올리고 그다음에 고발도 하고 했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서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탄핵 직후에 급격하게 더 늘고 헌법재판소의 그 댓글이 되게 이제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양문석 의원이 이제 한동훈 댓글팀 그다음에 김건희 댓글단이 가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 정도 확인이 돼서 이제 고발 조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표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센터를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예, 것이 예. 그런 이상한 댓글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를 읽다 보면 거의 비슷한 유사한 논조의 글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근데 이상하고 넘어가요. 보통 때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전 국민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이 나쁜 놈들 이 기회에 죄를 물어야 돼. 그래서 그런 이상한 글들을 보면 캡처할 의지가 충만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센터를 발족했다면서요. 네네. 내란 제보센터 말고 민주 파출소라고 파출소? 저희가 이제 신고를 파출소. 하면 좀 띄워봐요. 자료화면 민주 파출소. 민주 파출소. 수갑도 채웁니다 저렇게. 네. 민주 파출소.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 가동 이제 이재명 대표 선대위 때 이게 구성이 돼가지고 파출소를 운영하고 사실은 구치소까지 보냈대요. 그래서 이번엔 교도소까지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그 지령들을 나온 예시들을 이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실제 그 예시까지 들면서 이재명과 이렇게 엮어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띄워보세요. 예.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 예시 1. 탄핵 남발로 이재명 정권 책임져야 할 것 예시 2. 맞습니다. 저런 850원. 네, 맞습니다. 저런 건당 형태로 850원. 지속적으로 가짜 뉴스도 양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민주당과 엮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민주 파출소에 이게 수갑 형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그 국민소통위원회나 이 제보센터에서 할 일들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 고발할 겁니다. 민주 파출소라고